정보 처리 능력 1.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글로벌 외교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한 중국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외교 정책 결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내 여러 정부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AI를 활용해 외교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는 초기 단계의 시스템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외교관들의 칵테일 파티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서부터 첩보 위성이 촬영한 영상 정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외교 전략을 모색합니다. 외교 정책 결정론자가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이 AI 시스템은 순식간에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최적의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활용이 앞으로 각국 외교정책 결정의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치열한 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서는 사물과 사람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면 이것이 클라우드에 모여 빅데이터가 수집되고 인공지능이 딥러닝과 최적화를 거쳐 이를 O2O 서비스로 다시 현실 세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능력 및 정보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제시에서는 정보 수집 방법과 정보 가공과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원, 정보 수집 방법, 정보 분석과 가공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효과적인 정보 분석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문제와 관련 있는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해야만 효율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정보의 수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알아내고자 할 때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부족하여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정보를 찾으려고 시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문제를 인식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는 실제로 표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내면 해당 정보를 어디서 수집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여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원천을 정보원이라 부릅니다. 정보원은 정보 생산의 근원지 또는 정보 생산자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공개된 것은 물론이고 비공개된 것도 포함되며 수집자의 주위에 있는 여러 유형의 객체 가운데서 정보를 생산하는 모든 것이 정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정보원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문헌적 자료를 의미합니다. 말이나 음성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정보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정보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팁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원의 수록 방법 및 매체에 따른 구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정보원은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자료는 원래의 연구 성과가 기록된 자료를 의미하며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보기 위한 자료 혹은 1차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압축, 정리해서 읽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수해야 할 정보와 그 정보의 소스를 결합하며 필요 정보에 결합하는 정보원이 없을 때 최우선으로 결합하는 정보원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보원은 될 수 있으면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구축되는 정보원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려면 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정보의 출처를 조직화하며 정보 수집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버리는 능력이 필요하며 정보의 질을 중시합니다. 정보는 인간력이며 인포메이션 대 인텔리전스, 선수 필승, 머릿속의 서랍, 그리고 정보 수집용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팁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 수집 전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방법에는 뉴스, 웹사이트 구독, 정부 발행 무료 보고서 및 민간기관 발행 보고서 참조, 해외 자료 참조, 구글 알림이 활용, 그리고 RSS 활용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뉴스와 일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의 파워블로그를 구독함으로써 트렌드에 맞는 최신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통해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외 자료를 정보 수집 경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를 일일이 구독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글 알림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주제와 일치하는 검색 결과가 온라인으로 게시될 때 이메일로 발송해줍니다. 마지막 방법은 RS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뉴스, 블로그, 쇼핑 등과 같이 업데이트가 빈번한 웹사이트의 정보에 사용자가 더욱 쉽게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진 XML 기반의 콘텐츠 배급 포맷을 말합니다. 어떤 사이트에 새로운 콘텐츠가 게시될 때마다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RSS 서비스를 통해 그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 가공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가공이란 기존의 정보를 가공하는 것으로 더욱 높은 부가가치 정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정보 처리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는 정보를 가공하는 공정이라고 하며 자료를 포함하는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은 뒤 그 집어넣은 정보를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진 높은 부가가치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보 처리를 통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정보를 가공하는 공정 분야에서 컴퓨터의 활용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형태에 따른 정보 가공은 텍스트 중심의 정보 가공, 데이터 중심의 정보 가공, 설계도 중심의 정보 가공, 그리고 화상 중심의 정보 가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중심의 정보 가공부터 살펴보면 과거에는 타자기가 보편적인 문서 작성 기기였으나 복사, 보관, 검색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서 처리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사무 능률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정보 가공 관련해서도 살펴보면 현대의 사무 처리 특성상 날마다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고 보다 보기 쉬운 형태로 문서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손으로 일일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용 컴퓨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각각의 업무에 맞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베이직 등의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일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엑셀 등과 같은 작표용 패키지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패키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설계 부문에서는 도면 작성을 위해 CAD 시스템이 널리 사용됩니다. CAD를 위해서는 보다 성능 좋은 컴퓨터 시스템과 디지타이저나 태블릿, 플로터 등의 부가적인 입출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지 또는 동영상 등의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는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의 화상 입력 장치와 더욱 크고 해상도가 높은 화면 표시 장치들이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정보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분석이란 여러 정보를 상호 관련지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내는 활동입니다.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한 개의 정보로서 불분명한 사항을 다른 정보로서 명백히 밝힐 수 있으며 상반되거나 큰 차이가 있는 정보의 내용을 판단해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보를 산더미처럼 수집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상품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 앞서서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불확실한 장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정보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고 만두가 K만두 열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글로벌 한식의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작년 비비고 만두는 총 6,400억 원 매출 중 미국에서만 2,400억 원을 기록했고 만두 종주국 중국에서도 500억 원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철저한 시장 조사와 소비자 니즈, 식문화 트렌드의 분석, 현지 소비자의 취향 저격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얇은 만두피에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덧붙여 현지화에도 힘을 쓴 것이죠. 팁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 분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자신들의 기술력과 상품성만을 믿고 진입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간과함으로써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정보 분석의 중요성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과 과제,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도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주어진 정보를 분석해내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정보 분석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과제가 발생하게 되면 과제를 분석하여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기존 자료 및 신규 자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여 항목별로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훌륭한 정보 분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분석은 좋은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항상 훌륭한 분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것을 평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분석이란 하나의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고 동향,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도의 수학적 기법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보 분석 절차를 통해 수집된 1차 정보를 분석하고 압축 가공하여 2차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1차 정보가 포함하는 내용을 몇 개의 설정된 카테고리로 분석하여 각 카테고리의 상관관계를 확정하고 1차 정보가 포함하는 주요 개념을 대표하는 용어를 추출하며 이를 간결하게 서열화 및 구조화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 분석을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내용은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정보 내용에 포함된 요소는 결코 독립된 것이 아니고 다른 요소와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소 간의 관계는 전체의 정보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 내용의 요소만을 추출한다 하더라도 요소 간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형식을 연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분석의 3가지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 추측하여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목적에 들어맞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수집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의 분석은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식과 정보는 생산자의 필요로 생산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모든 정보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생산 유통됩니다. 따라서 지식이 그 제공자나 기획자의 의도나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완전한 신뢰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보충학습을 통해 데이터 가공 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처리 능력 1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